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국민의힘에 복합 쇼핑몰 유치와 연계해서 거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가 성과는 내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안에 포함된 트램은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개통을 위해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트램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비로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안팎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트램 사업 개요입니다. 민선 8기안을 개통하기 위해서 트램 1단계를 궤도 운송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 국비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서 단체장 허가로 가능한 궤도 운송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대신 사업비 720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던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비 지원 건의 사항에 포함된 겁니다. 교통 관련 실무부서 협의나 구체적인 예산 분석은 없었습니다. 가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도 사실 우리가 논의한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트램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분석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건의했다가 국민의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교통망은 예산 투입에 앞서 광주시가 사업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민간업자의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교통해소 명분으로 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되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상인 거죠. 그걸 정부 돈을 써가지고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민단체는 또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복합 쇼핑몰 논의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에 중단했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모레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자치구와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경계조정 용역안을 공유하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북구와 동구, 광산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학 중 돌봄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희 의원은 임시회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돌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는 인수위 논의 단계부터 언론에 나가기 시작한 사안이라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쇼핑몰 유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유통기업의 입점 의향을 타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 그룹까지 이른바 빅3 유통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광주 복합 쇼핑몰. 반면 노관규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순천 스타필드 유치는 기업 측에 유치 제안서를 보냈지만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진주 등 경남 서부권의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다 남해안 관광에 쇼핑을 결합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순천시 판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각 지자체와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전히 살아날 거다. 그리고 경남 서부 지역도 결국은 훨씬 더 가까워질 거다. 특히 노관규 시장이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동부권 복합 쇼핑몰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라남도와의 공동 추진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가 공동 유치에 나서고 사업 부지 역시 경제자유구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는 경자청과 전라남도와 함께 우선 위치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놓고 기업한테 얘기를 할 참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도 가능해 유통업체의 의지에 따라 전남 동부권 복합쇼핑몰 유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공사 중인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5.2km 지점에서 위험구역 공사를 하던 도중 비탈면이 무너져 일로 나들목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23일 0시 통제 해제를 목표로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은 외국 선반 주문이 증가하면서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LNG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로열티로 지급하는 돈이 무려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입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LNG 화물창에는 극저온을 견디는 스테인리스 강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고 냉기가 화물창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접 부위는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GTT사.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이 프랑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진이 설계하고 모두 시공까지 하지만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원천 기술은 GTT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시공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가 대한민국에 몰리는 이유가 이렇게 건조를 잘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산업부의 LNG선 국산 화물창 개발 프로젝트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선박은 LNG 운반선이 대부분으로 19척, 금액으로는 43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LNG선의 핵심 기술이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면서 조선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취향을 기념하는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엔담호는 총 5,566톤의 전장 104m, 폭 20.6m, 깊이 8.3m 규모로 방제 작업과 항로 준설 작업, 장애물 수거, 화재 선박 진화와 긴급 예인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국민 공모로 선정된 명칭 엔담은 사방을 둘러싸은 담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이 재개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주공항처럼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무안공항에서 열린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 행사를 참석해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을 위해 무사증 입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공항은 어제 제주항공이 베트남 다낭 운항을 재개했고 오는 27일 태국 방콕 운항을 시작하는 등 국제선 운항 노선이 7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우선 남북권 광역 거점역 육성을 위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코레일의 노후 역사 개량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도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항쟁교육강사회와 순천유족회가 합동 기념 행사를 벌였습니다. 순천시 팔마체육관 여순항쟁탑에서 열린 행사에는 교육강사단과 유족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역사 바로잡기에 대한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1주년이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천여 건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사례 발굴과 조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병로 담양군수가 참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해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이 군수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대리선임 의심 정황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본인과 참고인의 변호인을 같은 사람으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비용은 각자 내기 때문에 대리 선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와 함평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구례 31도, 순천과 광양 32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완도 29도, 해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의 소나기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